네,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정부 발주 공사를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최근에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에 근무하던 수사관이 이번 사건 수사 상황을 물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네, 한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4억 원대 사기 피해를 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해당 여성의 자녀 취업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오늘 이호영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경찰이 그 대형 건설사의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을 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까지 받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전현직이죠. 공무원 등 30명을 입건해서 2명을 이 중에서 구속했는데 일단 어떻게 적발되는지 그 과정을 좀 짚어볼까요? 예. 일단 지금 오늘 그 경찰청에서 네. 그 발표한 것을 보면 결국은 이게 지금 관급 건설공사 예. 그 입찰과 관련된 비리가 지금 발견이 된 건데요. 네네. 이게 기본적으로 그 대형 관급 공사는 턴키 수주라고 해서 네. 그 대형 건설사가 일단은 수주를 한 다음에 그 구체적인 그 세부적인 건설 같은 경우는 하청 업체에다가 이제 또 나눠주는 하도급을 시기죠. 그렇게 하도급을 주는 거죠. 시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하청 업체 입장에서는 그 대형 건설사로부터 이제 하청을 따내는 것이 이제 그 제1의 목표가 되는데 네네. 이 과정에서 그 하청 업체 대표들이 국토부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서 국토부 공무원이 대형 건설사의 그 담당 이제 대형 건설사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특정 업체에다가 일감을 몰아주게끔 한 것이 적발이 돼서 예. 오늘 그 전 공무원과 그다음에 이러한 그 과정에 네. 관여가 된 언론인까지 이렇게 2명이 오늘 구속이 됐고요. 예. 나머지 28명은 불구속으로 지금 이렇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잠시 짚어주셨습니다.만 언론사 관계자도 이 예. 업체와 유착을 했다는 사실도 사실은 좀 충격적인데요. 네, 그 내용을 조금 보니까 예. 좀 이게 좀 자괴감이 들 정도인 게 네. 이게 언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감시 감독 그 사회에서 이런 비리가 없도록 사실은 그렇죠. 이제 감시를 하는 역할인데 그렇죠. 예. 오히려 이 건설 분야의 신문 발행인인 그 허모 씨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국토부를 출입하면서 알게 된 그 국토부 간부들과 친분을 이용해서 2012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 그 중소규모 건설 업체들로부터 국토부 공무원들과 만남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이어준 명목으로. 그렇죠. 4억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일단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교량시설 공사업체 대표 박모 씨에게는 본인이 아파트 구입을 하기 위해서 1억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것을 거절을 하면 그 업체에 대한 비난 보도를 시켰다. 네. 이렇게 협박을 한 혐의, 결국은 이렇게 협박을 해서 돈을 갈취하는 걸 공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공갈 혐의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또 나아가서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 공사 수주를 직접 청탁을 하기도 하거나 공사 담당 공무원들을 건설업자들에게 소개를 시켜줘서 접대를 받도록 한 혐의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사건이 주목을 받는 게 이제 그 최근에 불거졌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어떤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과 좀 맞닿아 있기 때문인 건데 당시에 특감반 그 직원이 캐물은 어떤 그 뇌물이 공사 수주 대가 1,100만 원대에 대한 수사 과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이제 그 사실 특감반이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에 예. 그 반부패 비서관실이 있는데 그 반부패 비서관실에 이제 특감반 그 직원들이 있거든요. 예. 이 직원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나 이런 걸 적발해야 되는데 예. 그 특감반원 중에 한 명이 그 경찰청에 가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었던 오늘 발표된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 어떻게 되고 있느냐, 내용을 그렇죠? 이제 진행 상황을 파악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이 특감반원과 그 관련이 있는 지인인 그 오늘 최모 씨라는 분이 지금 오늘 기소가 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 60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예. 그 국토부 공무원에게 로비를 했었거든요. 그 혐의로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보고 네. 이제 아마도 예측건데 그 최모 씨가 특감반원에게 좀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특감반원이 자신의 지인이 지금 수사를 받게 되었으니 이 수사 상황을 경찰청에 가서 물어봤다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특감반원 전원이 지금 원대 복귀돼서 이런 파문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업계의 뿌리 깊은 관행이다라고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건설업계의 어떤
뭐랄까요?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드러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대형 건설 같은 경우는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이제 비딩이라고 하죠. 이제 예. 그 하청을 따내기 위해서 경쟁이 붙는데요. 결국은 그 시공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뭐 제가 기억하기로만도 뭐 10년도 전부터 계속 제기가 돼서 그 업체의 선정의 그 시공 능력 평가 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개선을 해오고 있기는 한데 결국 이런 평가도 사람이 하는 것인지라 이 과정에서 어떤 이런 뇌물에 연루된 어떤 비리나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게 결국은 좀 근절되기 위해서는 특히 이렇게 공사 비리는 결국은 그 공사비 부풀리기로 또 연결이 돼서 나중에 이 공사의 부실로 연결이 되거든요. 예. 따라서 이러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 공사의 어떤 수주나 하청과 관련돼서 뇌물이 적발이 되거나 할 때는 네. 아예 법인의 영업을 뭐 정지시킨다든지 그런 강력한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부 차원의 어떤 비리 근절 방안 등이 좀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군요.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4억 5천만 원을 송금했다. 그래서 사기를 당했다는 그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 이게 보니까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진 게 알고 봤더니 이 권양숙이라고 사칭한 사람이 가짜 권양숙이었는데 이 여인의 자녀 취업까지 윤장현 시장이 도왔다. 이런 의혹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졌던 거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피해자 같은. 그렇죠. 거였죠. 4억 원의 그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였는데 예. 그 피해자가 4억 원을 뜯긴 것도 모자라서 그 4억 원을 뜯어간 사람의 자녀의 취업을 알선해주고 그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어떤 혐의가 드러나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네. 그 4억 원의 그 사기를 당한 사람이 어떻게 사기친 사람의 자녀 취업을 도와주냐. 그래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예. 그 수사 지금 과정에서 밝혀진 바는 그 사기의 이제 피의자겠죠. 그 예. 김모 씨 그 사람의 자녀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와 그다음에 그 지방 이제 중학교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된 것이고 실제로 취업이 됐고 네. 이 과정에서 윤 전 시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좀 수사가 되고 있고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윤장현 전 시장을 피해자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조사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알선을 해준 거예요? 그 사기를 당하고 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사기라는 것은 줄 당시에 내가 사기 당하는 것을 알고 주지는 않죠. 뭐 그렇긴 하죠. 네, 결국은 돈을 뜯긴 이후에 돈을 준 이후에 그 돈을 주고 나서도 이 돈을 가져간 사람의 자녀의 취업을 도왔다라는 게 좀 이상해서 네. 지금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혹시라도 이 윤 전 시장이 그 돈을 뜯긴 게 아니라 준 것이 아닐 준 것이 것인가. 아니냐. 이런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러한 의심을 하는 그 배경에는 그 윤 전 시장이 그 김모 씨에게 4억 원을 전달하던 그 당시가 윤 전 시장이 그 당내 경선, 그 6.13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로 나가기 위해서 당내 경선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럼 당내 경선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 돈이 이제 수수가 됐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당내 경선에서 뭔가 선거 운동의 어떤 한 방편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닌가. 아. 그렇게 돈을 줘놓고 예. 나중에 사기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혹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데요. 결국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까지 했느냐를 밝혀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목적에 예. 이런 공천에서의 어떤 그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라든지 네. 그런 대가성이 있다고 한다면 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천을 받기 위해서 돈을 보낸 거라면 처음에는 이제 사기 피해자로 알려졌습니다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수사를 수사를 해보면 충분히 그렇게 그 공선법이나 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취지, 이 목적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공선법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전 시장이기 때문에 예. 뭐 당선 무효나 이런 쪽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네. 일단 공선법 위반이 만약에 밝혀진다고 하면 또
강력하게 좀 처벌이 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경찰은 해외에 지금 윤 전 시장이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출석은 요구한 상태인데 일단 한 차례는 불응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해외에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그 출석에 응해서 조사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의혹이 제기된 정도이고 지금 경찰에서 그 지자체의 그 어디 그 컨벤션 센터를 압수수색을 해서 그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자들에 그래서 그런 대해서. 관계자들의 진술과 그다음에 그 취업 당시에 그 평가 서류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한 서류들을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진행을 할 그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윤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학교 관계자에게 전화로 청탁을 했다라고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이 취업 청탁을 들어준 인사 담당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만약에 취업 청탁을 받는 과정에서 예? 혹시라도 뭐 대가가 수수됐다고 한다면 그 이제 술해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 압력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하면은 그 처벌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임사 담당자의 어떤 처벌 여부는 예. 조금 더 수사가 진행돼 봐야 될 것이고요. 다만 그 지금 이렇게 혐의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지금 본인이 그렇게 압박을 받았다라는 진술이 아마 확보가 됐을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진술이 확인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윤 전 시장을 불러서 조사를 해볼 것이고 윤 전 시장이 만약에 출석해서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추후에 윤 전 시장과 대질 신문을 또. 그렇죠. 그 인사 담당자를 불러서 대질 조사를 하는 그런 어떤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참 이 여성도 대단한 게 뭐냐면은 그 전 시장이긴 합니다만 이분이 전과 육범으로 좀 알려지고 있던데 전 그 지자체장을 상대로 광역단체장을 상대로 이렇게 사기를 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게요. 예, 어떻게 이게 보셨어요? 뭐 전과도 되게 많은 분이고 이게 예.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예. 그 윤 전 시장한테 자신의 자녀를 채용시켜 달라라고 말을 하지 않았고 예. 오히려 그 자신의 지인의 자녀를 이제 취업시켜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나중에 통화는 또 자기가 김 씨가 아니라 그 지인 자기가 윤 전 시장한테 말했던 지인인 것인 양 코스프레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밝혀지고 있어서 김 씨죠. 이분 같은 경우도 좀 향후 만약에 이 관련 사실이 드러난다고 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알겠습니다. 일을 통해서요, 이 취업 청탁 비리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사실은 심각성에 비해서 처벌이 좀 미약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현 실상은 좀 어떤지도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그 최근에 뭐 강원랜드 비리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그 채용 비리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 채용 비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게 채용 비리 같은 경우는 그 채용에 응시했던 그 취업 응시생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또 인생의 어떤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업무의 그 수행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대단히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취업 비리와 관련된 의혹을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그러한 의혹에 대해서 처벌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앞으로의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웹진 그 당사의 웹진 가입 회원들한테 책을 홍보하는 그 이메일을 발송했는데 여기에다가 남성을 좀 비하하는 어떤 단어를 써서 무리를 빚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그 예스24가 이제 국내 굴지 그 출판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그 회원들에게 그 출판물을 홍보하는 이메일을 발송을 했는데 거기 제목에 그 어쩌면 그렇게 한남스럽니? 네. 라는 그 제목을 달았는데 혹시 그 한남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까 싶어요. 전 들어는 봤습니다. 네, 이게 원래는 그 이제 메갈리아나 워마드 같은 그런 이제 여성주의 그 사이트에서 그 한국 남자를 그 폄하하는 그러한 이제 말로써 한남충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 남자와 벌레의 이제 그 조합어인데 굉장히 그 비속어죠. 굉장히 네, 그래서 그 폄하하는. 한국 남자들의 어떤 그런 행태를 꼬집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비하적인 어떤 그 맥락에서 쓰이는 단어인데 이것을 그 굴지의 그 대기업에서 그 독자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의 제목에다가 이렇게 한남스럽니?
라는 글을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상당수 많은 남성분들이 좀 분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뭐 이게 이렇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과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항의하는 움직임 비롯해서 집단 탈퇴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이런 혐오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한남이라는 게 저는 사실 그 처음 한남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게 그렇게 화날 일인가 저는 생각도 조금 하긴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게 결국은 저자가 책에서 밝힌 내용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 저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니까 출판사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저자는 한국 남자라고 얘기한 건데 이제 그걸 줄여서 얘기한 건가요? 이게 표현을? 그렇죠. 이제 예. 그 책에는 한국 남자라고 돼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줄여서 한남이라고 했는데 오해가 될 수 있는 단어로 이제 쓴 거군요. 그렇죠. 그게 어쨌든 맥락이라든지 그 단어의 기원이라는 것은 결국 남성 비하적인 발언에서 온 것은 맞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분개하는 분들이 쓴 글을 제가 좀 봤는데 네. 이거 만약에 여성으로 바꿔서 그 여성에 대한 비하 표현이 들어 있었다라고 하면 과연 여성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어떤 비난이 많이 올라오면서 나는 오늘부로 예스24 탈퇴하겠다라는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런 뭐 좀 서로 비하적인 그런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하고 서로 배려를 하는 문화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됐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국민 막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오는 그런 사건도 있고 관련돼서 이렇게 그런 거 어떻게 좀 대책이 굳이 뭐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자면 어떤 게 좀 필요하다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어떤 근데 사실은 뭐 이러한 표현은 우리 헌법에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그 표현을 이러한 표현을 썼다 해서 뭐 처벌을 한다거나 아니면 행정 처분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저는 좀 조심스럽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네. 일단은 결국은 이런 표현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 이런 것을 좀 서로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 결국 우리 문화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또 이 저자 입장에선 이런 의도가 아니었었는데 예스24 측에서 이렇게 오해가 될 만한 이메일을 보냈으니 만약에 어떤 새 책이 나온 건데 판매하는 입장에서 어떤 네. 뭐 거부감이 간다든가 그렇게 해서 어떤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간접적인. 네. 그 직접적인 피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뭐 이게 피해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서 예. 실제로 여기 지금 최근에 이 한남이라는 단어에 분개한 남자들이 그 올린 댓글을 보면 이거 마케팅 아니냐. 오히려 더 책 화제를- 홍보에는 참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많은 하지만 사람이 나는 관심 안 갖는 탈퇴하려다. 건데 좀 더 보이게 한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